열전달 여기 4절 대류 열전달 중에서 열경계층에 대한 설명과 열경계층 에너지식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열경계층에서의 지배방정식이 어떻다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어떤 물체 주위에 유체가 흐를 때 속도 경계층이 있다는 것을 앞에서 설명했죠. 그런 것처럼 이 물체 표면과 평면으로 얘기하면 쉽죠. 물체 표면의 평면과 다른 온도, 예를 들어 100도씨고 20도씨에 공기가 흐른다 라고 생각하면 저 먼 곳에서는 계속 20도씨가 흐르겠죠. 그러나 물체 가까운 곳에서는 100도씨의 영향을 받아서 공기는 100도씨에서부터 20도까지 이렇게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올라갈수록. 즉 온도 분포는 이와 같은 게 되겠죠. 즉 온도가 이 벽면의 온도를 받아서 온도가 변하는 이런 영역이 있겠고 저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변하지 않는 영역이 존재하게 되겠죠. 그랬을 때 이 변하는 영역, 이 영역을 우리는 열경계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열경계층이라는 것은 물론 이 속도가 빠르고 이러면 아주 얇습니다. 그림은 크게 속도경계층과 마찬가지로 대개는 얇습니다. 표면 가까이에 이렇게 온도가 급격하게 변하는 그런 영역을 우리는 Thermal Boundary Layer, 책에 따라서는 온도경계층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열경계층이 되겠습니다. 이 열경계층의 두께를 델타 T라 했을 때 이 열경계층의 두께는 요거는 빠지는 게 좋겠네요. 열경계층의 두께는 T 요것이 0.99일 때 요것이 TS-T 무한대분의 TS-T가 0.99다. 정의가 좀 이상한데 그림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어떻게 되나요? 요게 TS죠. 여기 온도죠. TS-T 무한대라면 요거죠. 요것이 TS-T 무한대는 이거죠. 이거 전체. 이거 전체의 99% 도달할 때. 요게 1%, 요쪽이 99%. 숫자로 대입해서 얘기할게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 100도씨가 흐른다. 그럼 여기에 주위 이해하기 쉽게 일단 0도씨가 흐른다고 해봅시다. 0도씨가 흐르면 100도씨에서 흐르면 온도가 이렇게 바뀌겠죠. 이렇게. 그랬을 때 어느 게 TS-T 무한대는 이거죠. 100 빼기 이거 한 100이 되죠. 그런데 TS-T는 어는가요? 요 TS에서 여기 온도 T, 여기 T죠. TS-T는 이거죠. 이것이 99%일 때, 바꿔 말하면 이것이 1%일 때, 이때를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속도 경계층도 마찬가지입니다. 99%에 도달할 때. 이거는 왜 그렇게 정하느냐면 이론적으로 우리가 구하다 보면은 자 유체의 온도가 지금은 99도만 되면은 경계층 이 벽면의 온도와 거의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수학적으로 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게 맞나? 그거보다는 99.9%, 그러면 99.999%, 99.999 이러면 이게 결국은 무한대가 돼버리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정의는 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정의는 99%인데 그러나 우리가 속도 경계층에서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적분함 제로에서부터 델타 T까지 적분한다든지 할 때 그때 온도 이런 거 T 델타 T에서의 T 이거는 그냥 1로 보기도 합니다.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진짜 정확한 의미는 1이 오히려 1이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1이라는 것은 개념이 아까도 말한 0.99일 때 이제 측정한다고 해봅시다. 이것을 실험으로 측정했을 때 예를 들면 99.99% 도달했을 때가 1이 완전히 벽면의 온도와 같아졌느냐 유체 온도 측정한 실험한 그럴 때 99%만 되면 충분히 벽면의 온도에 도달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정의는 이렇게 됐지만 이론적으로 어떤 우리 해석을 할 때는 1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개념은 속도 경계층에서도 충분히 설명했고 적분 방정식 구할 때 특히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앞 유기열전에도 이미 설명했지만 우리 대류 열전달은 고체 표면에서 여기서의
대류열 전달의 연료속 정의는 이렇고 요 끝에서는 속도가 0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체 내에서는 여기 바로 유체 내에서는 전도로 전달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H의 정의를 H는 이렇게 정의가 된다라고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자 우리가 대류열 전달의 최종 목적은 Q 닷 대류열 전달이 HTS-T 모인데 또는 전체 Q 닷은 뭐 어쨌든 H 요거는 HX 보통 씁니다.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연료속은 HA 뭐 또는 이거 적분하는 그 나중에 있다가 또 설명을 하겠죠. 어쨌든 이 H를 구하면 HX나 H를 구하면 Q닷을 계산할 수 Q닷이나 Q닷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H를 대류열 전달 계수를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대류열 전달 계수를 알려면 여기 나와 있지만 온도 분포를 알아야 되겠죠. 즉 어디서의 온도 분포? 이 경계층 열 경계층에서의 온도 분포 이 바깥은 그냥 일정하니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에서의 온도 기울기 이렇게 알아 특히 여기서 기울기 여기죠. 온도 분포를 알아야 이것을 구할 수가 있고 HX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온도 분포를 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네, 설명을 다 했죠. 온도 분포를 알아야 돼. 자, 이 온도 분포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열 경계층 내에서의 에너지식이 어떻게 되느냐를 또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아까 위에 봤지만 유체 유동에 따라 속도 빠르냐 늦느냐 유체 유동에 따라 달라지니까 온도 분포를 구하려면 속도 분포도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자, 열 경계층의 에너지식은 대부분의 우리 대류 열 전달에서 특별하게 언급이 없는 한 6일째로 설명했듯이 비압축성 유체, 보통 속도의 유체, 즉 점성 소산, 뮤, 파이 이런 거 무시한 경우입니다. 밀도, 비열, 열전도율이 일정한 경우, 정상 상태, 직교 좌표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그리고 또 경계층에서는 3차원 경계층은 너무 어렵고 일단 2차원 유동에 대해서만 하기로 합니다. 자, 그러면 2차원 유동의 일반적인 에너지 이와 같은 조건이 적용된 에너지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라운드 T 정상 상태고 2차원이니까 G 되는 거 다 지우고 하면은 이 식이 표시되고 이것이 일반적인 2차원 이런 가정 하에서의 에너지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식은 경계층 내에서는 좀 더 단순화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미 우리 속도 경계층에서 X방향 운동량 방식 구할 때 라운드 제곱률 이것이 이렇게 돼서 하듯이 우리 온도 경계층 내에서는 어떤 게 이렇게 존재한다. 자, 우리가 유체과학 2에서 이 X방향 운동량 경계층 속도를 할 때 뭐를 했냐면 order of magnitude 크기 해석 크기 정도 해석 order of magnitude 크기 magnitude 해석을 analysis를 해서 경계층 속도 방정식을 유도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그와 같은 과정을 다 걸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다음처럼 이렇게만 생각한다 보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경계층이라는 것은 좀 얇다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온도 분포는 아마도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TS와 T 무한대 사이에 여기는 얇은 층에서 예를 들어 아까 100도에서 뭐 20도라 해도 20도 사이에 급격하게 100도에서 20도 사이로 짧은 구간에서 온도가 변하겠죠. 그 얘기는 라운드 T, 라운드 X가 아주 크다는 얘기죠. 라운드 T, 라운드 Y가 라운드 T, 라운드 X보다 크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쪽으로 X방향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X방향으로는 온도 이 온도나 이 온도 변화가 작죠. 아주 긴 여기서의 온도나 각 점의 온도를 해보면은 아주 길게 이 그림은 이렇게 되면 길게 변하는 동안에 온도는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쪽 방향은 T에서부터 T 무한대까지 짧은 구간에서 확 바뀌죠. 따라서 이렇게 되고 당연히 이렇게 되면 라운드 제곱 T, 라운드 Y 제곱도 이렇게 커집니다. 자, 이것은
물리적으로 현상으로 우리가 관찰해서 이럴 것이다 라고 한 것이고,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유체값 2에서 설명하듯이 크기 정도 해석, order of magnitude 해석 어널리시스를 하면 이것이 무시가 됩니다. 따라서 원래 일반적인 이 2차원 에너지식에서 이 부분이 무시된다. 이 두 개 크기 비교하면 여기 아주 작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을 쓰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되면 한쪽은 무시합니다. 이거 안 하겠다 하면 공학이나 과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유체학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물론 다른 예를 씁니다. 내가 사람 몸무게가 있다 칩시다. 내 몸무게가 A인데 내 몸무게가 61kg 보통 얘기하죠. 좀 더 정확히 61.2kg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내가 탁구공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러면은 A 플러스 B의 무게가 얼마일까? 이런 물음이 있다고 합시다. 식은 A 플러스 B는 X가 되겠죠. X를 구하라. 그러면 지금 탁구공의 무게를 모릅니다. 그렇더라도 이거는 내가 61점이 내가 탁구공을 들고 저 위에 올라가 보면은 무게가 변할까요? 안 변하죠. 저기 A가 B에 비해서 상당히 클 때 이 B는 식을 무시하고 식은 A 이퀄 X, X는 그냥 A가 됩니다. 61.2kg입니다. 이 탁구공의 무게를 달아서 뭐 10g 되나요? 한 1g 모르겠습니다. 1g에서 10g 요 사이에 있다 칩시다. 그럼 61.201kg이다. 뭐 1일 수도 있고 아주 작을 때 이거 무시를 해버립니다. 그걸 잘 어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A 플러스 B는 X인데 요 B를 모르기 때문에 작다는 건 알지만 모르기 때문에 나는 X를 몰라.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식에서 우리는 경계층 내에서는 요 항이 요 항보다 아주 작다는 건 압니다. 뭐로? 크기 정도 해석으로. 또는 그냥 물리적으로 이렇게 요 사이는 급격하게 변하고 이쪽으로는 덜 변한다는 걸 대략적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사용하겠다라는 것이 경계층에서의 에너지 식이 되겠습니다. 예, 요 식이 되겠고요. 자, 요거는 로 C를 여기 나누면 로 C분의 K 해서 요 식 알파. 물론 로 C분의 K 이미 우리 앞에 전도할 때 나왔죠. 이것은 열 확산 계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요 식을 더 많이 사용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예, 이제 6의 3절과 방금식 에너지식을 종합하면 지배방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속방정식, X 운동량식, 에너지식 이렇게 되겠죠. 이 식을 풀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평판 위의 흐름에서는 평판 위에서는 P는 P 일정합니다. 이 평판 위에 유치가 이렇게 흐르면 대기압이 P 무한대가 흐른다면 T 무한대, U 무한대가 흐른다면 P는 안 바뀝니다. 이게 다 P 무한대고 요 경계층 끝에서 요 압력도 P 무한대입니다. 이것은 포텐셜 유동에서 구합니다. 포텐셜 유체의 값 2의 6절인가요? 6장인가 7장인가 모르겠습니다. 6장일 가능성이 6장에서 포텐셜 유동, 7장에서는 경계층 유동. 그래서 이 PE는 구한 겁니다. 그런데 평판 위의 흐름에서는 PE는 P 무한대로 일정합니다. 따라서 dPE dx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이식 6식 대신에 8식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또 드린다면 자, 평판 위에서 온도 분포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거죠. 온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속도 분포를 알아야 되죠. 속도 분포는 여기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을 살펴보면 속도는 여기 온도에 영향을 주지만 이 온도는 여기 주는 T가 안 나타나죠. 즉 이것은 커플링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COU 커플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서로 영향을 주는. 따라서 실제 문제는 요거 먼저 풀고 여기서 구한 UV를 여기 T에다가 여기 UV를 대입해서 T를 구하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특히 우리가 요거 일반적인 물체보다는 이런 평면에서는 평면을 지나는 유동에 대한 이론적인 이제 다음에 구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기사 대유를 전달 10경기 청에서의 에너지식 따라서 통합해서 지배방정식이 뭐냐 하면은 방금 적은 세 개의식 연속 X운동량 방정식 에너지식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